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2026년을 알리는 축포의 불기등은 연 이틀 이어집니다. 오늘 또 한 번 사상 첫 4,440포인트 고지를 밟은 코스피 지수. 이렇게 새 벽두부터 증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도 외롭지 않게 양시장이 함께 뜨겁게 타오르는 오늘장. 자, 마감 30분 전 미리 쓰는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1, 13만 전자, 70만 닉스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장착된 이번 엔진, 거뜬히 20만 전자를 향해 돌진해줄 수 있을까요? 삼성이 AI 반도체 사이클의 핵심 공급망으로 완연히 복귀했음을 알리는 신호탄, 시총 800조를 돌파, 그리고 함께 신고가를 경신하며 70만 원을 찍은 SK하이닉스.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는 폭발하고 있지. 요즘 하도 디램 가격 오른다 귀 아프게 듣고 계시죠? 가격이 왜 오를까요? 작년 상반기까지 대세는 HBM이었습니다. 여기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이 워낙 HBM 생산 쪽에 집중을 했고 DDR4 생산이 살짝 나사풀려서 중단됐던 사이 DDR4 공급이 평소 20%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DDR을 필요로 하는 곳은 늘 있기 마련이죠. 가전업체라든지 서버, 산업용 장비 등 다양한 부처에서 DDR4 물량 확보를 위해 그 가격이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가격 폭등까지 삼성의 시간이 왔구나, 옳다구나 하고 후한 점수를 주는 시장은 삼성전자 올 한 해 영업이익 맥시멈 155조 원까지 찍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코스피 전체 시총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HBM4 양산 수요 확보라는 또 하나의 허들을 무난하게 넘어 코스피 5천 고지를 밟는 시점, 또 빠르게 눈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삼성전자의 선전 무한 응원해보겠습니다. 포인트 2, 오늘 형님 반도체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전고체, 원전, 방산, 우주, 그리고 바이오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수급이 빠르게 섹터별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록 상승 종목 수 비중이 40% 조금 웃돌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이긴 하지만요. 대형주가 오늘장에 선전하며 보여지는 절대적 상승 수치는 높은 시장입니다. 현대차,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의 전고체 배터리 쪽이, 또 미국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기대 속 원전주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 속 방산주와 우주항공, 또 코스닥 대형 바이오주까지 일제히 선전하는 건강한 시장이 오늘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3, 이 열기 1월 내내 우리 기대해 봄직할까요? 젠슨 황, 리사스 CEO와 연은 총재들의 입에 한번 그렇다면 주목을 해보죠. 현지 시간 6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박람회. 그 전에 현지 시간 5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6시 젠슨 황 CEO의 특별 연설이 예고되어 있고요. 내일 오전 11시 반 리사스 AMD CEO의 기조 연설이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루빈 아키텍처 데이터 센터 및 미래 AI 전략 뚜렷하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대 경쟁사 AMD는 엔비디아에 맞설 만한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또 이번 주에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산적합니다. 미셸 보먼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이 공개석상에 드러내는 만큼 미 10년물 국채금리의 동향까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장중 고점은 또 한 번 오후장에서 찍습니다. 일단 변조하게 출발했던 지수는요, 점점 더 오름폭을 확대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4,449포인트까지 탈환, 4,450선을 코앞에 두고 일단은 살짝 숨고르게 하는데 과연 4,455는 찍을 수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 넘게 급등하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13만 6천 원까지 돌파해주고 SK하이닉스도 70만 원을 뚫어낸 가운데 전자닉스 두 형님의 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의 급등까지 맞물리면서 SK스퀘어 같은 반도체 지주사 쪽도 오늘 힘을 내주면서 전반적인 대형주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면은 역시나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장중 고점은 오후 12시 정오 부근에서 나왔습니다. 956선까지 터치했고요. 그 장중 고점 다시 한번 탈환할 힘을 트라이해보고 있는 지수 1%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는 955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로만 수급이 쏠려 있는 게 아니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플랫폼 쪽 선전하고 있고 로봇이라든지 엔터 쪽은 살짝 쉬어가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의 상승폭은 아쉽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순환매가 원활하게 펼쳐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향한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조 8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외쳐주고 있는 외국인. 현재 이 시각 1조 8,22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1,9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 기관은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고 있습니다. 자, 1월은 이벤트가 산적한 달입니다. 당장 이제 내일부터 CES 특별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바이오 쪽도 이제 다음 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그 마지막 주, 1월의 마지막 주에는 FOMC 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KB금융까지 이런 이벤트 모멘텀이 유효한 내 종목의 대장주에 관심을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또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두 분과 함께 해보죠.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 그리고 24인베스트먼트 손창윤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전장부터 자세하게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장에서는 반도체주 중심의 상승이 강하게 두드러지다가 그 수급의 온기가 전반적인 전체 섹터로 좀 확산됐던 게 오후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전장부터 강했던 삼성전자 오늘 13만 6천 원을 넘어서면서 시총 800조를 돌파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또 맞이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SK하이닉스도 함께 힘을 내주면서 상승 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70만 원까지 탈환을 하며 SK하이닉스도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해주고요. DB하이텍까지 대형 반도체가 함께 힘을 내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 제대로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까지 함께 온기가 확산되니 낙수 효과가 기대되니 건강한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TC본더 장비의 대장주 한미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최대 수혜주 제주반도체 지난주에도 참 탄력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번 한 주도 과연 그만큼 오름세를 또 한 번 시연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DIT뿐만 아니라 원익 IPS,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 기본 레거시 반도체 장비주들 함께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현대차가 또 기둥을 쏘아줍니다.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차를 양산할 것이다. 양산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쪽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조금씩 고개를 들었던 엔터주, 콘텐츠 쪽, 관광, 호텔 쪽은 오늘 그 기대감이 무색하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SM의 낙폭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반도체를 향해 보겠습니다. 연 이틀 초급등하며 단숨에 13만 전자를 찍어준 삼성전자. 26년의 포문을 여는 주인공이 된 우리의 형님 삼성전자는요. 오늘 시총 800조를 돌파하며 길었던 침묵을 깨고 이제 글로벌 시장 중심부로 귀환할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매집을 하기에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내려와서 담고 싶은데 과연 매수의 기회를 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 좀 덜 오른 장비주에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에너지가 붙어있는 제주반도체 같은 온디바이스 쪽에 관심을 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정경민 차장님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코미코 같은 파운드리 쪽에 관심을 둬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CES 전에 이미 이렇게 열기가 확산됐다면 CES 중에도 후에도 계속해서 열기를 가져갈 만한 반도체 탑픽 하나 지금 시점에서 정경민 팀장님이 하나 제시해 주시죠. 네, 탑픽은 이제 제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글쎄요,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오늘 내일 정도의 단기적인 피크는 좀 찍고 좀 쉬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넘버 3죠. 이제 3위 업체인 마이크론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하게 저평가돼 있는 종목을 딱 확신이 있는 종목을 찍어라라고 한다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직도 저는 저평가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분기에 한 7조, 8조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7조, 8조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인데요.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 500조 정도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이제 2배, 3배의 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비해서는 저는 이 두 종목, 빅2의 종목들이 현저히 저평가가 아직도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좀 제값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물론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좀 피크아웃의 그런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남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요일 날 이제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 예고를 하고 있죠. 일부 세론의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연간 100조가 넘을 것이라는 공격적인 시장 전망, 영업이익 전망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에너지가 뭐 아직도 굉장히 더 밀어올릴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천조전자, 100만 닉스 꿈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이제 캐펙스 투자의 규모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종속적으로 따라 움직이는 이제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캐펙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설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간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요즘에는 수주 후에 증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격이 막 올라갔을 때 Q로 늘려가지고 돈을 확 벌겠다라는 이제 그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전 확실하게 좀 이 종목들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이도 뭐 며칠 전부터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없는 것들을 찾아보면 어떤 부분인지 좀 추정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이제 파운드리 쪽이 좀 부각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부장 정도, 나는 이 두 종목 죽어도 매수하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에 있으니 소부장 정도에서 좀 보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분들은 역시 이제 전공정 중에서 좀 소모성 그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SNS텍, 그리고 약간 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비전 테스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볼 수 있는 넥스틴 정도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역시 빅2만큼의 어떤 힘을 빅2가 올라가야지만 이 종목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이라는 것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난 이것저것 또 좀 이렇게 재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시는 그런 효용성도 굉장히 높다는 말씀도 좀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총 1000조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100만 닉스가 기대되는 SK하이닉스, 여기에다가 또 밑단에서 함께 움직여줄 장비주, 탑픽 종목까지 제시해 주신 가운데 여전히 반도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도 여전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원전주입니다. 오전부터 강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우진, 현대건설, BHI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죠. SMR 기술 부각이 되면서 원전주, 국내 원전주도 오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력주도 함께 오르고 있네요. 한국전력 오전 오후 내내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한전선, 일진전기, 또 HD현대일렉트릭이 오후 들어서 더욱더 기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바이오 쪽도 이에 질세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뿐 아니라 ABL바이오, 펩트론, D&D 파마텍, 플러스 여기에다가 메지온이라든지 또 리가켄바이오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주항공도 오늘 순환매 여전히 펼쳐지고 있죠. 이노스페이스, 태웅, 세트레가이 상승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5장에서의 질문은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을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CES의 주목, 다음 주는 JP모건 헬스케어의 주목, 그리고 월 말에는 연준의 올해 첫 금리 결정에 주목해야 하는 1월입니다. 2016 바이오의 트렌드로는요, 작년에 이어서 ADC, 이 항체 약물 접합체가 될 테고요. 또 하나는 숫자가 찍히는 CDMO가 되겠습니다. AI든 바이오든 이제 정말 철저하게 돈을 버는 기업에 후한 점수를 주겠다 작정한 시장. 글쎄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수혜주로는 삼성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이 꼽히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코스닥 바이오주도 함께 오르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반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창은 팀장님?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에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고, 연초 대비해봤을 때 이제 연말에 빠졌었던 자금이 오늘 연초에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한 2시 기준으로 281억, ABL바이오가 916억, 리가켄바이오가 152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1분기 안에 이제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확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밑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뭐 ABL 바이오나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생물보안법이 완전히 통과가 됐기 때문에 CDMO나 CMO 관련된 기업이 특수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보고 있는 쪽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뭐 최근에 미국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CDMO 관련된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키마라고 하는 스텔라라 관련된 시밀러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이제 신규 시밀러를 5개 이상 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부분까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쌍끌이 매수가 이틀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단기로 끝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리자면 CDMO 관련된 뭐 셀트리온이랄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ADC 관련된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나서 비만 치료제 쪽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CDMO, ADC, 비만 치료제로 정해주셨고요. 셀트리온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상승률 상위, 하락률 상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CI테크, 성문전자가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한미반도체가 16%까지 상승폭을 확대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0% 넘게 급등, 두산 에너빌리티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종목 안에서는 진양산업, 진양화학이 동반해서 급락하고 있고 HL만도가 CES가 개최되기 전에 또 낙폭을 확대하며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YG플러스가 6.7% 하락, 그리고 경인양행, 유니캠 같은 종목도 6에서 5%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질문, 두산 에너빌리티를 향해 봐야겠습니다. 주말 사이 뉴욕 증시에서 일제히 초급등했던 원전주들, 핀란드 원전 2호기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결함으로 가동을 중단했다라는 소식 속에 이제 SMR 기술, SMR 기업에 대한 투심이 회복이 됐고 뉴스케일 파워가 15% 넘게 급등, 오클론은 8% 넘게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곧 국내 원전주 투심 개선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또 의미 있게 8만 원을 회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워낙 주도 섹터가 반도체이다 보니 정고점, 작년 10월의 정고점이었던 9만 7천 원대까지 무난하게 회복을 해줄 수 있을까에는 또 물음표가 붙는데 정경민 팀장님의 의견은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뭐 이 정도면 뭐 힌트가 아니라 거의 뭐 정답이 유출됐다 이렇게 좀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범 AI와 이제 연동이 되어서 이제 원전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뭐 전략 자산화 돼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약간 이제 미래의 가치가 조금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쉬었던 부분이 있는데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단 원전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가스, 원유, 그러니까 올해는 에너지 자체,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 역시 원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이제 수주 부분인데요. 일단 AI에 필요한 전력이 뭐 원전을 통해서 얻는다는 건 뭐 다들 아실 수 있겠는데 뭐 로보틱스, 모빌리티, 뭐 이런 첨단 장비까지 핵심 부분은 역시 칩하고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 부분이 이제 많이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괜히 뭐 구리가 오르고 또 이제 변압기 수주가 미리 나왔던 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닷컴 버블 때도 뭐 그 당시 이제 닷컴 기업들 중에 망해 나간 기업들 많았습니다만 초고속 전상망 또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그리고 뭐 네트워크 관련된 하드웨어 이런 것들은 이제 살아남아서 그게 이제 새로운 생태계로 확대가 됐듯이 AI가 뭐 일부 버블일지언정 저는 뭐 에너지 생산 생태계는 계속해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하고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고 또 설치하는 시장의 뭐 한계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겠습니다만 국내 업체가 없이는 뭐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일정상의 모멘텀들이 소멸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저는 이제
에너지 관련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된 뭐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이 다시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강세는 시장의 관심이 다시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이 다시금 원전으로 좀 꽂혀져 있다. 원전주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정고점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체크해 보시죠. 인베니아, 경창산업, 협진, 비트플래닛, 더코디가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 나무가까지 상한가 진입에 성공을 합니다. 센서뷰, 테라뷰 같은 종목도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하락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확인에서는 노머스, SM, A스토리 같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엔터 콘텐츠주, 그리고 호텔, 카지노, 관광까지 오는 낙폭 일제 확대하고 있는데 고로 코스닥에서의 질문은 한한령 해제, 수혜주를 향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8년여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 형성 속 가뜩이나 조용했던 엔터주는 조금 고개를 드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한한령 해제에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발언 속에 오늘 엔터주 투심 완전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오늘의 하락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4분기 실적 발표될 때까지 홀딩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 리스크 관리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분할적으로라도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뭐 한일령에 대한 장기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일령 해제는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는데 일단 중국에 대한 매출은 공연 관련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뭐 굿즈라든지 앨범 판매가 중국 쪽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공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한한령 해제의 가장 큰 수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에 대한 거는 좀 우려스럽게 하락을 한 부분이다. 그래서 과대한 하락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가 올해 6월까지도 계속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에는 소비주들, 화장품이라든지 의류, 음식료 쪽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여행, 호텔, 카지노 역시나 우리나라 쪽에 오는 그런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을 거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과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엔터라든지 게임까지도 수급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엔터주는 하락 시 긴 시계열로 봤을 때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BTS도 3월에 컴백을 예고했으니까요. 한번 엔터주의 선전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4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죠. 와,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고 마무리에 마침표까지 찍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었고요. 와, 코스피 3.2% 급등. 4,450포인트를 확인합니다. 4,450선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이해 질세라 1.2% 동반 상승 마감되고 있는데요. 자, 방산을 지난주에도 여쭤봐서 우리 정경민 팀장님께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먼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원전에 다시 한번 재도약도 말씀해 주셨으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오늘 반등폭도 만만치 않거든요. 방산도 우리 지금 다시 주목해 볼 시점인가요? 네, 뭐 방사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고점 정도를 일단 설정을 해두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 심리가 하락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베네수엘라 관련된 이제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들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주들이 이제 함께 좀 상승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된 종목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대장주들이 또 우주항공 스페이스X 관련된 이제 그런 우주항공 사업과도 좀 엮이면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펀더멘탈 개선이 있으려면은 이제 심리랑 상관없이 추가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수주가 나오려면 뭐 1월 중하순 2월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고점 정도 수준 정도에 맞춰두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제 아무래도 올해부터는 항공무기, 뭐 전투기를 비롯한 어떤 미사일 관련된 이제 이런 쪽에 좀 강세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수주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올해는 조금 더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더 올랐던 쪽, 이제 항공 쪽에 무기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제시해 주시면서 방산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전 6시면요, 이제 CES 특별연설에서 젠슨왕 CEO가 또 이제 무대 위에 섭니다. 관련해서 이제 뭐 로봇이라든지 블랙웰을 넘어서 이제 루빈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많은 분들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들썩일 수 있는 sek터와 종목 어느 쪽에 있다고 손창은 팀장님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피지컬 AI도 있고요, 모빌리티도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있고, 스마트 홈, 공간 컴퓨팅 관련된 부분이 일단 이번 CES의 주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세론성에 대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또 MWC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그리고 또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대한 그런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노트 2600과 2800에 대한 그런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바일에 대한 디바이스도 같이 연계가 되면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MWC까지 계속 IT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벤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차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이제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매우 짓눌러 있었던 현대차가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의 상승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 오늘은 한 2%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거든요. 오늘의 상승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영미 팀장님.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좀 조정도 받고 약간 수급이 엇갈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소폭 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이제 소폭 좀 우위에 서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 고점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아무래도 워낙 오래 좀 눌려 있었고 뭐 실적도 실적 전망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배당에 따른 이제 배당락 이런 것들이 잘 소화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분기에 CES를 지나고 난다면, CES에 관련된 그런 일정상의 모멘텀이 지나고 난다면 아무래도 현대차도 뭐 다시금 제 궤도에 올라서면서 좀 신고가 위에 올라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뭐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투자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현대차 지금 가지고 있는 밸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쪽에 속합니다. 이제 뭐 62조 정도밖에 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1월 내에 현대차의 역사적 신고가도 한번 기대해볼 그런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반등, 오늘 현대차가 쏘아올린 공 때문에 이렇게 온기가 확산됐는데, 2차 전지를 향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전고체 배터리 쪽은 이렇게 힘을 내주면서 삼성 SDI는 급등하는데, 다른 2차 전지주들의 반등 폭은 사실 아쉽거든요. 2차 전지주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2차 전지는 이제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실적이 회복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미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도 실적이 2차 전지 쪽에 대한 향해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우리 시장 첫 거래일의 상승 탄력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연일 코스피 지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4,450선 돌파하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스피 4,400 돌파, 새로운 능선 진입입니다. 올해 첫 거래일에는 4,300선을, 오늘은 4,450선까지 뚫어내면서 붉은 말이 질주하는 기운 받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과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양지수 모두 탄탄하게 올라줬습니다. 코스피 일중부터 보시면 정말 장 초반부터 강했지만 4,400선을 넘어선 건 오전 10시 반경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상승폭 계속 키워나가면서 장중에 4,450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3.43% 상승하면서 4,45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도 개장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장중에 950선을 넘어섰는데요. 코스닥이 950선을 돌파한 건 2023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재 1.26% 오르면서 95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외인이 단단하게 받쳐줬는데요. 수급 보겠습니다. 외인 2조 원 가까이 매수에 나섰고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 보이면서 외인은 환율에 대한 우려를 덜어낸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랠리를 기대하게 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주 성장에 대한 불씨는 꺼질 생각이 없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도 반도체주가 타올랐고 특히 마이크론의 주가는 불기둥을 뿜었는데요. 미국 증시의 훈풍뿐만 아니라 반도체 투톱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이 더 성장할 것이란 전망 압도적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중부터 보시죠. 정말 두 종목 모두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날아오르는 코스피처럼 반도체 투톱의 주가도 날개를 달았습니다. 삼성전자 전거래일에 이어서 7%대 상승했는데요. 7.4% 상승 13만 8,1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무려 17만 3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지금 14만 8천 원에서 마감했지만 17만 3천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메모리 캐파 확장 제한으로 기대 이상의 가격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고 파운드리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일중도 보시면 2.8% 상승하면서 69만 6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흥국증권은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무려 94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1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고 올해에도 HBM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라는 강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러 호재로 인해서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정유입니다. 미국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후 압송하면서 글로벌 유가 흐름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은 단기적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정유업체에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중국의 정유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하나증권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은 글로벌의 0.7%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번 이슈는 베네수엘라의 수출 중 약 80%를 소화하는 중국의 원유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정유주 반사이익 전망에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는데요. 관련주 주가 보겠습니다. 흥구석유, GS, S-오일 다 5% 넘는 강세 시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상승 섹터도 같이 보시죠. 원전입니다. 미국 원전주의 급등이 우리 시장에도 따스한 기운을 몰고 왔습니다. 미 증시에서 SMR 관련 기업 뉴스케일 파워가 15% 이상 올랐고 또 오클로도 8% 이상 급등했는데요. 미국이 SMR 지원 예산 집행에 나설 것이란 기대, 그리고 국내에서도 SMR 지원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한동안 소외됐던 원전 섹터 다시금 조명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주가 보시면 일제히 상승불 뿜었습니다. 태용 12% 상승, 두산에너빌리티 10% 이상 상승하면서 관련주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하락하는 섹터 보겠습니다. 엔터입니다. 전거래일에는 이 대통령의 방중 소식에 급등했었죠. 오늘은 약합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한알령 해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당초 추진할 계획이던 K-팝 콘서트도 당장은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아티스트 컴백과 한알령 해제 기대 모멘텀이 반영됐던 엔터주, 차익 실현 매물이 일제히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 4사 주가 보시면 SM 가장 강한 하락 10% 넘게 빠졌고요.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 모두 7%, 6% 하락하면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4,400선이란 새 능선에 오른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작을 기분 좋게 열었는데요. 올해 한국 증시의 랠리를 기원하며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다가 하락 전환했는데요. 장중 동향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1,430원에 출발한 이후에 이 1,440원대 중후반을 중심으로 좀 등락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이 환율 상승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 매수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상승하던 환율이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1,450원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부터 발표가 되는 주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12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발표에 따른 달러 인덱스의 상황 그리고 환율의 영향 한번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